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한정우 전문가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수 같은 남자 한정우 전문가입니다. 네, 뜨끈뜨끈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온수 같은 내용으로 함께 하시나요? 네, 오늘은 간병비 보험과 치매 보험을 비교해 드릴 건데요. 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도 우리 부모님들은 앉으나 서나 자식 걱정을 하실 테고요. 자녀분들 중에도 모처럼 연휴 때 뵙고 온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예전 같지 않은 모습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아직은 부모님들께서는 건강하셔서 다행이지만 주변의 선배들의 부모님들을 뵈면 많이 편찮으신 분들도 계셔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1년 1년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작년 설 다르고 올해 설 다르고 부모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마음 참 많이 아프죠. 네. 저도 명절 때 일가 친척들 모이면 옛날에는 건강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점점 연세 드시는 게 눈에 보이고 또 한두 군데씩 아프시다, 편찮으시다 하는 분들도 보이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음. 특히 우리 사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 명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요. 이제는 아프면서 오래 사는 유병장수 시대가 되었는데요. 아, 속상하다. 요즘 뉴스에서도 가족 간병비 부담에 파산까지 하는 가족들이 생긴다는 기사 종종 보셨을 거예요.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요즘 평균적으로 하루 간병비가 12에서 15만 원 수준이고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아 간병비 100%를 국가가 지원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은 간병비 전액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되는데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 간병비를 가족들이 부담하려니 간병 파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병 파산. 간병과 관련해서 이렇게 신조어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 간병 파산뿐만 아니라 네. 간병비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자 가족 중 한 명이 퇴직을 하는 간병 퇴직, 그리고 10대나 20대가 간병을 하느라 사회와 단절되는 영케어러 문제도 심각합니다. 영케어러. 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속상해.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간호사가 직접 간병을 함께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요.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니죠. 간병퇴직, 영케어러 이런 단어까지 등장을 할 정도면 원래 신조어가 등장한다라는 거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네. 간병 관련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가 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했는데요. 네.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건데요. 그것까지 내야죠. 네, 맞습니다. 최근 한 경제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매년 최소 15조 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건보 재정도 이미 위기인 상황이고 건보료를 올리지 않고 현행 유지 시 내후년인 2026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요. 2031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노후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많은 방안들을 찾아 나서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드렸었죠. 간병보험. 네. 요것도 많이들 가입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미 우리 동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각 보험사에서 다양한 간병보험들을 내놨는데요. 네. 이름도 다양합니다. 뭐 간병비 보험, 부모님 보험, 치매 보험, 장기요양 보험 등 간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선 간병이 된다고 말만 듣고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간병인 보험은 정말 잘 비교해보고 가입하셔야 돼요. 제가 실제로 상담할 때 자주 드리는 말이 있어요. 동키 분들도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명절에 부모님을 뵙고 돌아와서 부모님 건강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부모님께 이런 보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보험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요. 그죠. 요즘에는 유병장수하는 시대다 보니 보험회사도 이익을 보려면 아픈 사람들에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보험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암 같은 중대질병 정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정도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동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간병보험은 어떨까요? 간단한 질환이 아니라면 간병을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다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질까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생의 마지막 보장이 간병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병보험을 잘못 가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비교해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병보험이 인생의 마지막 보장이 될 수도 있다. 이 네. 표현이 굉장히 아프네요. 예, 네. 조금 더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간병보험 관련해서 잘못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일단은 가장 많이 잘못 알고 가입하시는 케이스들이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을 헷갈려서 잘못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치매보험을 가입해놓고 이게 간병보험이라는 오해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네.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장해주는 간병보험이 지금처럼 다양하게 활성화된 지는 2,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에는 소비자들이 치매보험이나 치매 간병보험이 모두 치매도 보장되고 간병도 보장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따라서 간병보험을 가입하실 때 특정 질병이나 상해의 간병만 가능한지 모든 질병이나 상해의 간병 상황에서도 보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분들이 요즘엔 치매를 가장 무서워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치매보험을 많이 가입하세요. 그런데 이 치매보험이 치매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동키 여러분들도 여러 번 다뤄서 아시겠지만 치매보험은 CDR 척도, 즉 치매 환자의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에 따라서 치매 정도가 가려지죠. 0점은 정상, 0.5점은 최경도로 지속적인 경미한 건망증, 1점은 경도, 2점은 중증도, 3점은 중증, 4점은 심각, 5점이 말기 이렇게 총 7단계로 나누어지고요. 보험회사에서 치매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이 점수에 따라 진단비 혹은 생활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게 된다는 점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치매보험이라는 거는 CDR 척도에 따라서 치매 정도가 가려지는데 0점은 정상이고요. 0.5점은 최경도, 지속적인 그리고 경미한 건망증일 때 0.5점을 받게 된다. 그리고 1점은 경도, 2점은 중증도, 3점이 중증, 4점이 심각, 5점이 말기 이렇게 해서 7단계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치매보험 다룰 때 강조해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돈키호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치매보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7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치매보험은 방금 말씀드린 치매 정도에 따라 보장해 주는데요. 네.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지급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네, 실제로 저와 상담을 진행하신 동키분 중에 3년 전에 어머니가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가족 모임 약속 시간을 뭐 2-3번씩 말해야 기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걱정돼서 삼형제가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하겠다고 치매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계세요. 네. 명확한 전조 증상이 있다 보니까 치매보험을 원해서 가입한 케이스고요. 지난주에 치매 확정 진단을 받으셨어요. 3년 전에 걱정이 돼서 가입을 하셨는데 네. 지난주에 치매 확정을 받으셨다. 너무 네. 속상하셨겠다. 네, 엄청- 가입은 하셨지만 건강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맞아요. 일단은 어머님 치매 증상이 어느 정도셨길래 지금 확정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치매 증상과는 조금 다르게 상담자의 어머니께서는 가족들은 다 알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옛날처럼 막 뭐 딸을 뭐 엄마라고 기억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딸은 딸인 걸로 인지도 하고 남편도 다 알아보시는데 그렇죠. 초기는 다 그래요. 네, 초기에는 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부부 내외에 두 분만 계실 때 뭐 갑자기 사위가 죽었다고 한다든지 이제 뭐 자식이 죽었다. 그리고 속옷 차림으로 자꾸 밖에 나가시려고 하시기도 한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엄청 속상해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네. 이 정도면 꽤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그럼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CDR 점수 0점부터 5점 사이에 몇 점을 받으셨을까요, 이분이? 저는 못해도 중증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점. 3점이 그렇죠. 중증이잖아요. 네. 네. 못해도 네, 저도 못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증상을 말로만 듣고는 아 이분은 CDR 한 3점 정도는 나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CDR 척도 1점을 받으셨어요. 저 1점이면 경도잖아요. 네, 경도로 받으셨어요. 이걸 가볍다고 본다고요? 네, 이게 CDR 점수를 측정하는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1점이셨어요. 네. 치매 진단은 받았지만 경증 치매에 해당되는 점수고요. 네. 무엇보다 치매 보험에서는 0점이나 0.5점은 진단비를 주지도 않고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1점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도의 몇 천만 원 단위의 진단비나 생활비는 CDR 점수 3점, 쭈디가 말한 대로 즉 중증 치매 상태가 되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치매 보험에 가입할 때 CDR 1점으로 진단비를 많이 받을 수 있게 가입도 가능은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다 보니까 경증 진단비는 적게 가입하고 그리고 명확한 보상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1점을 받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진단비는 적게 받게 되고 이 3점이 되기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게 치료약을 우리가 없다는 건 다 알잖아요. 치료약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연시키는 건데 우리가 보험금 받자고 지연시키지 않고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악화되길 그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태도 들었을 때 자식들 입장에서 그리고 남편분 입장에서도 너무나 가슴 아픈 상태인데 이런 증상만으로는 경증에 해당하는 1점. 그나마 진단비는 받을 수 있는 정도긴 하지만 그 진단비도 굉장히 조금. 네, 몇 백만 원에 되는. 야,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경증 치매에서도 진단비를 많이 주는 치매 보험 이것도 있지만 그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라는 건데.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거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나요? 뭐 경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뭐 많이 나와 있는 보험들도 있어요. 뭐 몇 천만 원씩 보장해 주는 거.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 몇 백만 원 받는 수준보다는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거죠. 월에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한 2배 혹은 뭐 한 30%가량 더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을 듣고 제대로 치매 보험을 가입하시려면은 이제 비싸게 가입하시는 게 맞고 근데 현실적으로 또 이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타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보험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건강하면 안 받는 돈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팠을 때 보장을 받는 돈인데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걸릴까 봐 걱정돼서 가입은 하나 네. 건강하시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증부터 편찮으실 때 우리가 큰 돈을 받는 거를 더 비싸게 매달 거의 2배가량 되는 맞아요. 돈을 낸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자녀들도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경증은 이제 몇백만 원 이 정도가 되는 저렴한 걸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네. 앞서 3부에서는 한정우 전문가와 치매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을 헷갈려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간병보험에 대해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번에는 간병보험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간병보험은 어떤 질병으로 아프던 어떻게 다치던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당연히 치매도 말씀드린 어떠한 질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보험 시장에 나와 있는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간병인 자체를 보험회사에서 보내주는 보험이고요. 네. 다른 한 가지는 내가 먼저 간병인을 사용하고 가입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보험. 이렇게 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간병보험은 치매도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는 뭐 아프든 다치든 간에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을 할 때 그때에 보장이 되는 거다. 네. 근데 간병인을 보내주든 아니면 간병 금액을 지급해주든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네. 근데 뭐 둘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맞는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두 가지의 간병인 보험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시고 나한테 혹은 부모님에게 맞는 간병인 보험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 간병인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간병인 보험은 먼저 간병인 사용 비용을 먼저 지불하지 않고 간편하게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간병인 업체에서 간병인을 나한테 보내주는 건데요. 이게 업체 사정에 따라서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간병인이 막상 왔는데 나한테 좀 안 맞는 간병인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병인을 지원받으면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을 사용하고 가입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간병인 보험은 내 상황이나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실손의료비처럼 내가 먼저 간병인을 비용을 먼저 지불을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CDR 척도 뭐 1점부터 쭉 다 나오는 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치매 진단받는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라는 주의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떤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그게 어떤 간병인 보험이든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바로 면책 기간입니다. 면책 기간은 보험이 안 되는 기간을 말하죠. 보통 간병인 보험은 180일을 보상해주고 네. 180일을 면책 기간으로 두고 있어요. 즉 6개월 간병인을 사용하면 6개월은 간병인을 사용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이 면책 기간을 인지하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요양병원과 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하루 최대 15만 원, 그러니까 월 한 450만 원 정도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하루 2만 원, 월 6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일반 병원에서 간호사가 간병을 같이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실이 따로 있어요. 네네. 일반 병원 중에서도 네. 이 병실에 입원을 하신다면 현재 기준 하루 최대 7만 원, 그러니까 월 2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간병인을 사용하는 병원이나 병실이 어디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리 지급되니 이 점도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내 간병인을 고용했더라도 네. 180일 간병인 고용하면 180일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6개월은 보장을 받지만 그다음 6개월은 보장이 안 되는. 다시 그리고 6개월이 보상이 되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6개월마다 되고 안 되고 또 네. 되고 이렇게 6개월 건너 해야 된다는 거. 네. 또 간병인을 쓰더라도 병원이 일반 병원인지 아니면 요양병원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병실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도 보장 금액이 다르다. 이런 얘기 네.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키 여러분들이 간병보험을 가입하실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간병인 보험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보장받는 보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알릴사항을 꼭 잘 기입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보험사에서 오늘까지만 판매한다는 뭐 이 가격에 판매합니다. 오늘까지만 판매합니다 하는 절판 마케팅에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홈쇼핑 보면 제일 많이 네, 마감 맞아요. 임박 뭐 네. 이런 거. 예. 실제로 절판 마케팅 오늘까지만 이거 판매돼요. 뭐 이런 얘기하면 혹하게 되는데 사람이. 네, 맞아요. 보통 소비자한테 좋은 보험들이 이렇게 절판되는 게 많은데 네. 그런 거에 혹하지 말라. 어떤 뜻일까요? 이게 그 기본적인 간병인 보장보험도 잘 안 돼 있으면서 네. 이렇게 막 절판 마케팅으로 하는 특정 병실에 입원하면 보험금을 많이 준다는 간병인 보험을 절판 마케팅을 보험사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지금처럼 뭐 일반 병실 뭐 15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뭐 특정 병실, 뭐 상급 병실이라든지 아니면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뭐 VIP 병실 뭐 이런 데 입원해야만 이제 뭐 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간병보험에 대한 절판 마케팅을 보험사에서 많이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질병으로 어떻게 다칠지도 모르는데 뭐 1인실 이상의 상급 병실이라든지 아니면 상급 종합병원 같은 특정 병원에 입원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들만 있는 그런 보험을 뭐 내일까지 판매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아 이거 좋은 기회니까 놓치면 안 되겠지 하면서 급하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 항상 보험은 범위가 넓게 그리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에 대한 보장부터 먼저 준비를 해 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보완 개념으로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정 질병이나 특정 병원에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해 두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간병인은 언제든지 써도 받을 수 있는 간병보험을 잘 비교해서 내 가족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보험들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007 하나님께서 CDR 척도 나오면 바로 보험료가 지급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접수하면 보험금을 안 주더라고요.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얘기 한 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CDR 척도라는 게 아무래도 병원에서 검사 결과지를 보험회사에다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되면 뭐
다른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암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현장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모두 인지를 한 다음에 완벽하게 누가 봐도 이것이 치매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이 CDR 점수를 몇 점을 받았다는 게 확정이 돼야지 보험사에서도 지급을 해주는 약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 시키는 거는 뭐 답답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내역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보험사에서도 지급을 막 안 해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2682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간병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등급 판정을 받고 혜택을 받은 뒤에 상태가 악화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간병보험도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간병인 보험이 있고 그냥 간병보험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단어로는 LTC라고 해서 롱텀 케어, 그러니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진단비를 지급해주는 보험이 있었는데 네. 그게 요즘에는 유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노인이 되시면 장기 요양 등급을 무조건 받으시거든요. 거의 네. 5등급부터 이제 1등급까지. 네. 그러다 보면 보험금 지급률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등급을 받아서 진단비를 받는 거는 가입이 불가능해요. 알릴사항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간병인 보험은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간병인 보험은 우리가 일반 간편보험처럼 이제 뭐 5년 이내에 뭐 중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5년 이내에 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한번 사용하시는 게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필요하시다면 2682님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네,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 필요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씀 주시면 네. 저희가 마음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07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이건 처음 들어보네요. 네. 간병연금 특약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네. 어떤 건가요?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LTC 보험하고 일맥상통하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피보험자가 롱텀 케어 상태, 그러니까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네. 뭐 가입 금액에 따라서 뭐 연에 얼마씩 지급을 받고 뭐 월에 얼마씩 지급을 받는 보험인데 네. 보통은 이제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두 가지 다 판매를 하고 있고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게 생명보험사는 보통은 장기 요양 등급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많이 언급이 됐지만 후유장애 상태가 되면은 뭐 50% 이상 후유장애나 아니면 80% 이상의 질병 후유장애가 생기면은 이제 연금처럼 1년에 뭐 1,200만 원 아니면은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이렇게 가입하는 가입 금액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연금 형태로. 그러면 간병연금 특약이라는 거를 간병보험 가입할 때 포함하는 게 좋을까요? 포함을 시키는 게 당연히 표보험자한테도 좋겠죠. 유가족이 죄송합니다. 그 보호자분들한테도 너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보험료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아마 비쌀 거예요. 특약이. 예, 엄청 비쌀 거예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장기 요양 등급은 거의 무조건 받으세요. 예, 왜냐면은 뭐 집에서 보호자가 계셔도 아무래도 뭐 조금이라도 나라에다가 혜택을 받으시려다 보면은 보건소나 아니면은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걸 받으시기 때문에 예, 그거를 연금 형태로 받게 되시면 아마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 거.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네, 있겠네요. 특약에 맞아요. 가입을 하는 게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내가 내야 되는 보험료 대비 어떤 게 그쵸. 더 이득이냐 이거는 본인의 판단 네, 하에 맞습니다.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자,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봤고요. 자,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치매보험은 경증 치매부터 보장되게 가입하자. 둘째. 간병보험 정확하게 비교하고 가입하자. 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한정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